사실 제가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던 건 그냥 그림이 좋아서였습니다. 근데 좋아한다고 해서 잘 그려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화지를 펼치면 손이 얼어붙은 막막함. 여러분도 그러셨죠? 진짜 그림 배워서 카페에서, 여행 가서, 혹은 집에서 여유 있게 그림 좀 그려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막막하고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하루에 한 가지씩 해보다 보니까 그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한 날과 아닌 날의 실력 차이 진짜 크게 벌어졌어요. 오늘 영상에서 25년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그 루틴들을 공유 드릴게요. 진짜로 막 그림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그림 실력을 바꾸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루틴 세 가지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왕초보가 그림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 스킬과 방법도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 영상 끝나고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십자축 그려보기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관찰력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도대체 뭘 관찰하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저도 예전에 그림 그려보려고 책상에 앉으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애꿎은 연필만 깎고 다듬고 재료만 만지작만지작 거렸습니다. 고민 끝에 꽃을 하나 그려보려고 사진을 한 장 뽑아서 1시간을 그리는데 온몸이 경직되고 팔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주변까지 조용하니까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꽃사진을 더 관찰해봤지만 막상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옮기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저도 그림 처음 그릴 때 그랬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진에 십자축을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사진에서 선을 몇 개만 그려봐도 물체 외형이 어떻게 틀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선이 필요했어요. 선을 기준으로 외곽 형태 비례가 맞는지, 세부적인 형태들도 크기나 위치가 맞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형태를 보는 법이고요. 명암을 보려면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어디가 밝은 부분인지, 어디가 어둡고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림을 그려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꽃을 볼 때 꽃잎의 비례와 그림으로 표현할 때 비례는 다르거든요. 십자축을 이용해서 보면 각각의 비례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서 보면 빛이 대상 위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전체적인 구조가 이해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물체 외형만 따라서 그려보세요. 명암, 질감, 컬러 이런 것들은 나중입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요, 이 사물이 이렇게 보였었지 라는 기억이 손으로 나오는 그림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핀터레스트나 인터넷에 있는 간단한 사진을 고르세요. 사진을 출력해서 사진 위에 십자선을 그려보세요. 도화지에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지 대략 사이즈를 체크하고 똑같이 십자선을 도화지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십자축을 기준으로 사진 속 물체 외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십자축을 기준으로 외형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비례 감각을 익히다 보면요, 그 물건이 친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순간 다른 사물도 형태가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관찰력과 빛의 흐름이 반복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두 번째 루틴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루틴이죠. 바로 도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림을 그리는데 복잡한 대상은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더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사생대회 때 나무 하나 그린다고 잎사귀를 하나하나 정성껏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망한 그림이 돼 있더라고요. 또 어디서 보고 복잡한 그림이 멋져 보여서 나도 한번 그려볼까 하고 자신있게 사진으로 출력해서 시작했는데
몰입해서 그리다 보니 그림이 산으로 가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은 단순하게 생겨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좋은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길을 걸을 때 보이는 건물, 도로, 사람, 자동차 등을 볼 때도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루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보지 말고 가장 큰 덩어리부터 보는 겁니다. 나무 잎사귀, 자동차 바퀴처럼 작은 부분부터 보면 바로 막막해져요. 대신 이게 원기둥이구나, 이게 구에 가깝구나처럼 가장 큰 형태부터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윤곽선을 따라 그리지 말고 입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선 하나를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공이나 상자를 손으로 감싸듯이 입체를 떠올리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축도 잡히고 명암도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대상을 잘 그리려고 하면 비례도 안 맞고 모양도 이상한데 큰 것부터 하나씩 도형화해서 그려보고 조합해 나가면 점점 그럴싸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크게 묶여있는 덩어리를 찾아서 구처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전체 실루엣만 빠르게 그려보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잎사귀 덩어리를 따로따로 그려보고, 세 번째 빛의 명암 처리도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또 도형화가 좋은 점은 내가 보는 어떤 사물도 대부분 적용할 수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대상으로 바꿔가면서 꾸준히 그릴 수 있어요. 이 루틴을 매일 조금씩만 해줘도요, 손이 익숙해지고 나면 덩어리로 보이는 대상들도 더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형을 통해서 구조와 명암의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작은 스케치북 루틴인데요, 자기만의 시각 언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루틴은 감성적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작은 드로잉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 공책은 제가 그림에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아주 예전 학창 시절에 만든 공책입니다. 돈도 없고 드로잉북은 비싸서 막 쓰기 부담스러우니까 헌 옷과 학교에 있는 화지로 만든 겁니다. 예쁘게 수제 노트를 만들어서 쓴다기보다 정말 한 장이라도 더 그리려고 만든 건데 나중에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자기만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노트 만드는 방법 영상을 영상 위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앞서 말한 1번과 2번 루틴을 적용해서 매일 단 한 컷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림도 좋습니다. 집에서 무료한 시간, 출근길 버스 기다리는 시간, 커피 마시는 틈, 하루 중 틈나는 시간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세요. 옆에 있는 물건도 좋고 건물도 좋고 아침에 신는 신발도 좋고 창밖 풍경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꾸준히 하는 습관과 내가 느끼는 걸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 루틴을 통해서요, 내 안에 있는 시각 언어가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자주 그리고 좋아했구나. 이런 깨달음과 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연결되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림의 스타일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스타일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자주 보는 거, 내가 자주 그리는 거. 이 루틴이 바로 그 반복을 만들어 줍니다. 이 작은 스케치북 루틴은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그리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그리면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처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괜히 못 그린 것 같아 창피하고 숨어서 그리고 그러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림 그리는 세 가지 루틴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싶은 사진에 십자축 그려보기, 그리고 싶은 물체를 도형화 시켜보기,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의 작은 드로잉 노트. 이 세 가지 루틴은요, 초보가 그림을 시작할 때 막막함과 그림 실력, 그리고 스타일을 동시에 만들어줍니다. 아, 이거 하루에 다 하란 말이냐? 그림만 그리다가 하루 다 지나가겠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트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하루에 그림 딱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림에 대한 더 큰 애정이 생기고 내가 봤던 거, 경험했던 것을 나도 모르게 기록했다라는 느낌이 확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비싼 재료나 특별한 도구 없어요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드로잉 노트, 연필이나 펜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그림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되면 더
더 오래 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루틴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고 여러분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림 실력을 바꾼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반복했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건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환경과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십자축으로 관찰하는 습관, 도형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습관, 그리고 작은 스케치북에 하루 한 컷이라도 기록하는 습관, 이 3가지만 꾸준히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비례가 보이고 명암이 보이고 사물이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림은 억지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무 잘 그리려고 시작하지 마세요. 그림은 시험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관찰하고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시간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똥손이라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타고나는 능력보다는 보는 방법과 반복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는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드로잉 연습법과 커리큘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혼자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림이 어렵고 막막한 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그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